나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어서 제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니 머뭇거리지 말고 제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 더 남았으니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형님들과 제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제 아버지께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서 빨리 제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어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형님들의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형님들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제게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형님들에게 드릴 것이며 형님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또한 이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하십시오. 형님들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위해 이집트에서 수레를 갖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현재 갖고 있는 물건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십시오. 온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들이 형님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들에게 새 옷을 주었는데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좋은 물건들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여행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다른 양식들을 실은 암나귀 10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요셉은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며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남겠다는 유다의 말에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로의 궁정과 이집트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울며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이에 형제들은 너무 놀라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그 동생 요셉이 자신이라고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일을 행한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것, 곧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는 데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 그의 온 집의 주인,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바로는 가나안에 있던 야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요셉이 전한 말을 듣고 그가 보낸 수레도 보고는 정신을 차리고 이집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형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동생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인 것도 말합니다. 형들의 악의에서 시작된 일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이 일을 이끄셨음을 알린 것입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에도 극심한 기근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흉년은 아직 5년 더 남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시고 그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손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센 지방에 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고센 지방은 창세기의 원독자들이 살다가 떠난 곳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원독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거주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긴 시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신들의 선조를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약속의 땅,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이집트에 오기 전 거했던 그 고향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많은 부분 좌지우지됩니다. 특히 자신이 처한 고난이나 남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려움에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 또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결국 팔아버린 형들의 계획을 통해 오히려 그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택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나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여 화해와 연합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